요약집이 있는 분은 요약집 준비하시고, 자, 문제풀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3페이지 1번 문제입니다. 자, 1번 문제를 보기 전에 요약집 6페이지를 보십시오. 권리 취득 권리의 변동이란 권리의 발생은 달리 권리 취득이라 말해요. 권리의 변경, 권리의 소멸을 합쳐서 권리 변동이라 말합니다. 간혹 시험에 물어보면 발생, 변경, 소멸 중에 상대적으로 약간 중요한 것이 취득이에요. 이 취득을 한번 정리를 하고 문제를 풀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빈출은 아니기 때문에 정확하게 암기할 필요까지는 없어요. 개념은 필요 없습니다. 취득은 원시 취득과 성계 취득으로 나눌 수 있고 상대적으로 약간 중요한 것이 원시 취득입니다. 원시 취득의 예는 조금 기억하셔야 되겠네요. 타인의 권리에 기초함이 없이 새롭게 취득하는 원시 취득은 대부분 법률 규정에 의한 권리 취득을 말해요. 제일 중요한 것이 취득시효, 즉 시효 취득이고, 그리고 건물을 신축한 경우 신축한 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한 것도 원시 취득이요. 그리고 우리 시험 범위는 아니지만 선의 취득도 원시 취득입니다. 그리고 무주물 선점, 유실물 섭득, 매장물 발견, 첨부 세 가지 부합, 혼화, 가공이 대표적인 원시 취득입니다. 성계 취득은 이전적 성계와 설정적 성계로 나눌 수 있다. 이전적 성계는 두 가지, 특정 성계와 포괄 성계로 나눌 수 있어요. 특정 성계의 대표적인 예는 매매고 포괄 성계의 대표적인 예는 상속인데 포괄 성계의 예 세 가지는 좀 기억해야 되겠네요. 상속, 회사의 합병, 포괄 유정이요. 그리고 설정적 성계는 제한물건을 설정하는 것을 설정적 성계라고 말합니다. 그럼 1번 문제를 한번 풀어볼게요. 빈출 아닙니다. 원시 취득에 속하지 않는 것을 모두 고른다면 기업 건물 신축으로 인한 소유권 취득, 니은 취득 시효, 디귿 무주물 선점, 그리고 기억 니은 디귿은 원시 취득이 맞지만 리얼 상속은 성계 취득, 그중에 이전적 성계, 그중에 포괄 성계네요. 그리고 미업 매매 교환, 성계 취득, 이전적 성계 중 특정 성계, 그리고 비업 저당권 설정, 성계 취득 중 설정적 성계. 그래서 리얼 미업 비업은 성계 취득이고 기억 니은 디귿만 원시 취득이기 때문에 속하지 않는 것은 리얼 미업 비업입니다. 문제를 푼다 해서 빈출이 아니기 때문에 정확하게 기억하면 좋겠지만 부담을 가질 필요는 없어요. 자, 한 장 넘기시고 반복되고 기초적으로 여러분이 해결할 수 있는 건 좀 생략해야 됩니다. 우리 교재가 다른 교재보다는 좀 두꺼워요. 보통 한 340, 50페이지 남짓인데 우리는 410 몇 페이지 돼요. 중복된 문제가 많습니다. 중복된 문제가 있는 것이 꼭 나쁜 건 아닙니다. 수험생한테는. 계속 반복되는 것들이 시험에 자주 출제된다는 이야기예요. 근데 수업 시간에 반복되는 걸 계속 풀고 있을 수는 없기 때문에 반복된 것은 좀 생략해야 됩니다. 자, 3번. 이것도 빈출 아닙니다. 자, 11페이지에 단독행위를 한번 보겠습니다.
요약집 11페이지요. 죄송하지만 문제 풀이할 때는 기본서를 확인할 수는 없습니다. 예, 11페이지 테마 4번의 법률행위 종류의 1번의 단독행위입니다. 단독행위는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와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로 나눌 수 있습니다.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의 대표적인 예 좀 기억해야 됩니다. 동철이는 상추 먹고 취하면 헤헤 웃는데, 그게 대표적인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의 예고,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는 죄를 뿌릴 때에는 상대방이 없을 때 비겁하게 뿌려야 됩니다. 제 유포가 대표적인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입니다. 그럼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에 관한 논점 6개 정도를 좀 기억해야만 해요. 상대방이 없기 때문에 의사표시 효력 발생 시기는 의사표시를 발신하고 의사표시가 상대방에게 도달하고 이 논리를 전개할 수 없어요. 그러므로 표백주의를 채택할 수밖에 없다. 그리고 두 번째요. 법률행위를 해석할 때 표의자의 시각에서 해석하는 건 자연적 해석, 상대방 시각에서 해석하는 건 규범적 해석. 상대방이 없기 때문에 법률행위를 해석할 때는 자연적 해석할 수밖에 없다. 자, 세 번째요. 107조 진이 아닌 의사표시, 원칙적으로 표시한 그대로 효력이 있고 예외적으로 상대방이 표의자의 진이 아님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 무효로 한다 하는 107조 비진의 표시는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에도 적용이 됩니다. 단, 단서가 적용될 수는 없어요.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 무효로 한다가 적용되지 않고 본문만 적용되기 때문에 비진의 표시는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에도 적용되지만 언제나 유효하다. 네 번째요. 자, 우리 시험입니다. 108조의 통정허위 표시는 통정할 상대방이 없다면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비진의 표시는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의 비진의 표시는 통정할 상대방이 없기 때문에 통정허위 표시는 적용되지 않는다가 우리 시험. 근데 실상은 반대설이 있지만 반대설을 우리 시험에 묻지는 않기 때문에 반대설은 꾹 참고 한번 읽어보란 이야기입니다. 자, 다섯 번째요. 제3자에 의한 사기 강박은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 취소할 것이나 상대방 없는 의사표시에 대표적인 예, 제유포의 재단법인 설립 행위를 제3자에 의한 사기 강박을 했다면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 무효로 한다는 논리를 전개할 수 없어 언제나 취소할 수 있다는 결론이 나오는 것이다. 그 다음에 무권 대리 행위는 상대방이 알아야 추인의 효력이 생겨요. 무권 대리 행위는 본인이 추인할 수 있는데 추인은 무권 대리인에게 할 수도 있고 상대방에게도 할 수 있지만 무권 대리인에게 한 경우 상대방이 알아야 추인의 효력이 생기기 때문에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는 상대방이 없기 때문에 추인을 할 수 없다. 추인해도 추인의 효력은 생기지 않는다. 나온 김에 설명드렸고 지금부터는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준법률행위가 아닌 것은 이라고 돼 있어요. 준법률행위는 조금 이따 확인할 것인데 1번에 동의의 동의 동그라미, 동철의 동, 2번 취소의 취의 동그라미, 취하면의 취, 4번 추인의 추의 동그라미, 상추의 추, 5번 해지의 해의 동그라미, 해 웃는 데의 해. 그럼 3번을 제외한 1, 2, 4, 5는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 동철이는 상추 먹고 취하면 해 웃는데 단독행위라는 걸 알 수 있어요. 3번에 최고의 체크요. 각종 최고나 거절은 준법률행위 중 의사의 통지,
각종 통지는 관념의 통지예요. 3번이 준법률행위란 걸 몰라도 중요한 단독행위가 1, 2, 4, 5란 걸 아셨다면 답은 자동으로 3번임을 알 수 있어요. 그럼 4번을 풀기 전 준법률행위를 확인합니다. 3번 문제는 3, 4년에 한 번씩 출제하지만 4번 문제는 10년에 한 번쯤이에요. 혹 모르기 때문에 8페이지를 보시고 준법률행위 정도만 기억하자고. 요약지 8페이지에 4번 법률 요건의 양가로 2번의 박스 모두를 기억할 가치 없고 거기에 양가로 1번 외부적 용태 동그라미 1번 적법행위 의사표시와 준법률행위로 나눌 수 있다. 의사표시의 가장 대표적인 예가 청약의 의사표시와 성낙의 의사표시 등등이 있어요. 그럼 준법률행위와 의사표시는 구별된다는 말은 준법률행위는 의사표시 아닙니다. 준법률행위는 표현행위와 비표현행위, 비표현행위는 사실행위라 말해요. 로 나눌 수 있는데 간혹 한 번씩 물어보면 시험에 물어보는 것은 표현행위를 물어봅니다. 표현행위는 꼭 좀 기억합니다. 표현행위 중에 무슨 최고, 무슨 거절은 준법률행위 중 의사의 통지, 무슨 통지는 준법률행위 중 관념의 통지, 그 정도만 하시면 되고 사실행위는 순수 사실행위와 혼합 사실행위로 나눌 수 있는데 우리 시험에 정답 안 돼요. 매주가 발명한 건 순수해요. 매주가 발명이 순수 사실행위. 사부 선물은 혼합 선물 세트예요. 혼합 사실행위는 사부 선물인데 궁금하신 분은 그 페이지 제일 아래쪽 박스를 한번 보시면 되고 전투적으로 암기할 가치는 없다. 표현행위 정도만 꼭 좀 기억하자는 취지. 자, 4번을 풀어볼게요. 10년에 한 번쯤이에요. 준법률행위를 모두 고른다면 기억 최고의 준법률행위 중 의사의 통지, 니은 마지막에 통지의 체크, 전반부는 의미 없어요. 무슨 통지, 준법률행위 중 관념의 통지, 디귿도 마지막에 통지의 체크. 그 다음 비업의 숙군행위는 여백의 대라 적으시고 해해 웃는 데에 대리꾼 수요행위 즉 숙군행위 같은 말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 의사표시요. 그 다음에 미음 우주물 선점의 선의 동그라미요. 사부 선물의 선이에요. 그 다음에 비업 소유꾼의 포기 포의 동그라미 제유포의 포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 의사표시. 시옷의 취소의 취의 동그라미 취하면의 취. 그래서 거기에 리얼 비업 시옷은 단독행위란 걸 알 수 있고 나머지가 준법률행위입니다. 이런 유형의 문제가 보인다고 조금 전에 설명했던 내용을 모두 암기할 가치 없고 최고나 거절은 준법률행위 중 의사의 통지, 무슨 통지는 관념의 통지, 이 정도만 하면 이런 문제는 답은 찾을 수 있어요. 그 다음 나머지 5, 6번은 기초적이고 7, 8도 마찬가지요. 한번 확인해 보시면 되고 그 다음 17페이지 제2장 법률행위부터가 본격적인 시험 범위입니다. 자, 1번 문제는 요약집 14페이지를 참조하시면 되겠네요. 법률행위의 효력이 발생하기 위한 요건이 아닌 것은 효력 발생 요건이 아닌 것은 법률행위는 성립 요건이 있고 효력 요건이 있다. 효력 발생 요건, 유효 요건, 효력 요건 같은 말이에요. 아닌 걸 찾아라. 일반 효력 요건과 특별 효력 요건이 있다 그랬습니다. 그럼 1, 2, 5번을 묶으시고
일반적으로 법률행위가 효력이 발생하기 위해서 당사자가 능력이 있어야만 한다. 권리능력, 의사능력, 행위능력이요. 의사능력이 없는 자가 한 법률행위는 무효고 행위능력이 없는 자, 제한능력자의 법률행위는 취소할 수 있다. 목적이 확정, 가능, 적법, 사회적 타당성을 갖추고 있어야만 한다. 그래서 4번 법률행위 내용의 적법성, 적법에 체크하시고 일반 효력 요건입니다. 어찌됐든 효력 발생 요건이에요. 의사와 표시가 일치하고 의사 표시에 하자가 없어야만 한다. 특별 효력 요건이 1, 2, 5번이네요. 일반 효력 요건 외 대리행위는 대리권까지 존재해야만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다. 2번 법률행위를 함에 있어 조건을 붙였거나 기한을 붙였다면 일반 효력 요건 외 조건을 붙였다면 조건이 성취되어야만 하고 기한을 붙였다면 기한이 도래해야만 한다. 특별 효력 요건 2번이요. 5번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 허가 대상인 토지를 거래, 매매 등을 할 때는 일반 효력 요건 외 관할관청의 허가까지 얻어야만 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4번은 일반 효력 발생 요건이고 1, 2, 5번은 특별 효력 발생 요건이기 때문에 어찌됐든 이 네 가지는 효력 발생 요건이 맞아요. 그럼 나머지 3번은 뭔지 몰라도 효력 발생 요건은 아니다. 근데 참고로 설명합니다. 공법 시간에 농지법 이런 거 할 때 배울 거예요. 농지거래계약에서 농취증, 농지취득 자격 증명은 농지 소유권을 취득하기 위한 효력 발생 요건 아닙니다. 농지 소유권 이전 등기를 신청할 때 등기 신청 시 첨부해야 되는 정보에 불과하지 농지 매매 계약이 유효가 되기 위한 요건은 아니다. 그래서 3번이 답이에요. 그 다음 2번 법률행위 종류에 관한 연결이 틀린 것은 자 3사를 묶으시고 3사를 이렇게 묶으시고 1번하고 이렇게 묶으세요. 예, 요약집 11, 12페이지를 참조하시고 1, 3, 4를 한꺼번에 설명합니다. 법률행위를 이행의 문제를 남기는가 남기지 않는가에 따라 구별한다면 이행의 문제를 남기는 채권행위, 즉 의무부담행위와 이행의 문제를 남기지 않는 물권행위와 준물권행위로 나눌 수 있다. 이행의 문제를 남기는 채권행위, 즉 의무부담행위의 가장 대표적인 예가 법률행위, 즉 계약이에요. 그래서 1번 채권행위, 바로 위에 계약이라 적으시고 오른쪽 위에는 암기 안 해요. 채권행위, 의무부담행위의 가장 대표적인 예가 계약이라고. 그러므로 매매계약, 교환계약, 임대차 계약, 눈치챌까봐 계약이란 단어는 다 생략해버렸어. 그럼 두 번째 매매 예약, 예약의 체크요. 예약은 예약의 종류와 관계없이 장차 본계약을 체결해야 되는 이행의 문제를 남기기 때문에 예약은 언제나 채권행위, 채권계약이다. 예약도 계약이에요. 예. 그래서 1번 제 눈에는 이렇게 보여. 채권행위, 계약 이렇게 적어놓고 있기 때문에 옳은 지문이에요. 그럼 3, 4 물권행위와 준물권행위는 이행의 문제를 남기지 않기 때문에 처분행위라고도 말해요. 그래서 3번은 약간 변형을 시켜 물권행위를 처분행위라 적어놨습니다. 처분행위는 뭐 소유권을 이전한다거나 제한물권을 설정하는 것을 말해요. 그러므로 저당권 설정, 지상권을 설정하는 것이 처분행위 중 물권행위이기 때문에 맞고
처분행위 중 준물권행위의 대표적인 예, 빈출은 아닌데 두 가지 예 정도는 기억하자고요. 채권을 양도했거나 채무를 인수했다면 더 이상 이행의 문제가 남지 않기 때문에 처분행위지만 채권 채무는 물건이 아니기 때문에 물건행위에 준한다. 준물건행위라 말합니다. 그래서 1, 3, 4는 맞는 지문이고 2번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 법정 해제의 해 동그라미 해해 웃는데 해 그 다음에 취소의 취의 동그라미 취하면의 취 그 다음에 마지막 추인의 추의 동그라미 상추의 추 그래서 옳은 지문이에요. 그럼 답은 5번이 될 수밖에 없네. 출연행위라고 되어 있습니다. 출연행위는 재산을 출연하는 자의 재산이 감소한다면 상대방의 재산이 그만큼 증가해야만 출연행위지 소유권을 포기한다거나 대리권을 수여하는 행위는 재산을 출연하지 않기 때문에 안일비자 비출연행위 소유권을 포기하는 행위는 재산은 출연하지만 증가하는 상대방이 없기 때문에 비출연행위 그러므로 소유권의 포기는 비출연행위이기 때문에 5번이 틀렸습니다. 자 넘기시고 5번을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법률행위에 관한 설명 옳은 것 다툼 판례. 자 1번 다시 법률행위를 이행의 문제를 남기는가 남기지 않는가에 따라 구별한다면 이행의 문제를 남기는 채권행위, 의무부담행위가 있다. 그 대표적인 예가 매매계약이에요. 매매계약은 이행의 문제를 남기는 채권행위, 의무부담행위이기 때문에 타인의 물건이나 타인의 권리도 매매할 수 있다. 그래서 1번은 타인 소유 부동산은 매매 목적물이 될 수 없다고 돼 있어 틀렸습니다. 그 다음 2번은 다소 반복이네요. 정지조건부 법률행위에서 조건의 성취는 법률행위의 체커 효력 발생이요. 효력요건, 유효요건, 효력발생요건이지 성립요건 아닙니다. 그 중에 특별이에요. 세 번째 103조 반사의 질서행위에 해당하여 무효인 경우 그 예시규정 104조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해당하여 무효인 경우는 절대적 무효이기 때문에 누구에 대해서나 무효를 대항할 수 있으므로 선의의 제3자에게도 무효를 대항할 수 있습니다. 틀렸어요. 그 다음에 4번이요. 103조 반사의 질서행위의 무효와 104조 불공정한 법률행위의 무효는 절대적 무효이기 때문에 139조의 무효행위 추인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그 말은 달리 추인해도 추인의 효력은 생기지 않는다. 추인하지 못하기 때문에 네 번째 틀렸습니다. 그 다음 불능을 원시적 불능, 후발적 불능으로 나누는 기준은 법률행위 성립 당시를 기준으로 법률행위가 계약이라면 계약 체결 당시를 기준으로 그 이전의 불능인 것이 원시적 그 이후의 불능인 것이 후발적 원시적 불능은 무효이지만 후발적 불능은 유효하다. 그러므로 계약이 체결된 후의 동그라미요. 매매 목적 건물이 전소된 것은 후발적 불능이기 때문에 유효하다로 가야만 합니다. 무효라 돼 있어 틀렸어요. 6번은 반복적이래요. 다음 페이지 7번입니다. 자, 요약집 14페이지부터 참조하시고 법률행위 목적에 관한 설명 맞는 것 다툼 판례 기억 법률행위 목적은 반드시 계약 체결 당시 확정되어 있지 않으면 무효다 라고 돼 있어 틀렸습니다.
목적의 확정은 법률행위 계약 성립 당시에 이미 확정되어 있다면 너무나 아름답지만 반드시 법률행위 성립 당시에 목적이 확정되어 있어야만 하는 것은 아니다. 장차 이행기까지만 목적을 확정할 수 있다 해도 그 법률행위는 유효할 수 있다. 그래서 기억은 틀렸네요. 니은 원시적 불능의 법률행위는 무효이나 계약 체결상의 과실이 성립할 수 있다의 정확한 표현입니다. 원시적 불능은 무효이지만 원시적 객관적 전부 불능이라면 계약 체결상의 과실 책임의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옳은 지문이네요. 그 다음에 디귿 당사자의 귀책 사유 없이 체크 후발적이요. 인 후발적 불능인 법률행위는 무효이다. 그래서 틀렸습니다. 후발적 불능은 유효하기 때문에 틀렸고 후발적 불능은 유효하지만 채무자에게 귀책 사유가 없다면 위험 부담의 문제네요. 그 다음에 리얼 부동산 등기 특별조치법상의 중간 생략 등기 금지 규정을 판례가 단속 규정으로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처벌은 변론으로 하고 사법상 효력은 유효하다는 게 판례이기 때문에 중간 생략 등기가 반사회적 법률행위로 무효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틀렸네요. 그 다음 미음 반사의 질서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그 예시 규정인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원칙적으로 법률행위 성립 당시 계약 체결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지 그 이후의 사정은 고려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첫째 줄 마지막 법률행위 성립 당시 체크하시고 가 아니라 틀렸고 효력 발생 시점이다. 그것도 틀렸네요. 법률행위 성립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한다가 판례입니다. 그 다음 마지막은 반복인데 표현을 뒤집어 놓고 있네요. 반사의 질서행위의 무효는 절대적 무효이기 때문에 선의의 제3자에게도 무효를 대항 즉 주장할 수 있다. 그러므로 선의의 제3자가 당사자에게 유효를 주장할 수는 없다로 가야죠. 예, 옳네요. 그 다음 8번 법률행위 목적에 관한 설명 틀린 것 1번은 중개사법 시간에도 하는 것인데 민법에 필요한 것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무효는 무효인데 강행법규를 위반하여 무효고 둘째는 초과한 부분만 무효가 대법원 판례입니다. 즉 관계법령에서 정한 한도를 초과하는 부동산 중개수수료의 약정은 한도를 초과하는 범위에서 초과하는 범위 체크요. 그리고 체크 법규 위반으로까지요. 무효이다. 두 가지를 기억합니다. 초과한 범위 내에서만 무효고 무효는 무효인데 반사의 질서행위로 무효가 아니라 강행법규를 위반하여 무효입니다. 그 다음에 2번이요. 첫째 줄 중앙에 허위 체크, 건저당권 체크, 빈출 판례인데 꼭 기억해야 됩니다. 다시 한번 법률행위 내용이 문란하거나 사회질서를 위반할 때 금지하는 규정을 만들 때 입법화하는 과정은 사회에서 제법 자주 발생하는 것들은 103조가 아닌 개별 규정에 따라 즉 구체적 강행법 조항에 무효란 규정을 두고 입법기술상 모두 금지하는 규정을 둘 수 없기 때문에 103조가 아닌 개별 규정 즉 구체적 강행법 조항에 무효라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을 때를 대비하여 마지막에 적용하는 103조를 두고 있다. 그럼 허위의 무엇, 가장의 무엇은 전부 통정 허위 표시를 말해요. 그러므로 허위의 건저당권을 설정하는 행위는 103조가 아닌 개별 규정
민법 108조에 무효란 규정을 두고 있기 때문에 그 개별 규정을 우선하여 적용하지 103조는 적용하지 않기 때문에 반사의 질서행위 아닙니다. 예, 그래서 틀렸어요. 그 다음 2번은 상식입니다. 2번은 그냥 읽어 보십시오. 읽기도 싫을 정도입니다. 근데 시험 지문에는 등장해요. 그 다음에 4번이요. 소송에서 체크 사실대로 정언이요. 그 다음에 둘째 줄 마지막 초과의 체크요. 여백에는 비교 허위 진술이요. 조금 있으면 지문에 다시 등장할 것인데 허위 진술하고 사실대로 정언은 구별해야 됩니다. 사실대로 정언은 금전적 대가와 결부한다 하여 언제나 반사의 질서행위는 아닙니다. 초가 넘었다는 말이 오면 반사의 질서행위고 이내 넘지 않았다는 말이 오면 반사의 질서행위 아닙니다. 그래서 4번 소송에서 사실대로 정언하여 줄 것을 조건으로 어떠한 거부할 것을 약정, 금전적 대가와 결부된 경우 그 거부가 통상적으로 용인할 수 있는 수준을 초과한다면 반사의 질서행위에 해당하여 무효가 되지만 이내라면 반사의 질서행위 아닙니다. 그런데 비교하여 허위 진술은 진술 자체가 허위이기 때문에 금전적 대가와 결부된다면 초과 이내를 따지지 않는다. 거부의 상당성 여부를 따지지 않고 언제나 반사의 질서행위로 무효입니다. 예. 그 다음 뒤로 넘어가서 10번을 확인합니다. 자, 요약집 16페이지부터 참조하시고 10번이요. 사회질서에 반하는 법률행위에 관한 설명 틀린 것. 1번 여러 차례 강조했듯이 시험 지문도 몇 차례 등장했습니다. 왜 물어봤는지를 개인적으로 잘 몰라요. 이혼 이꼴 바로 불행은 아닙니다. 제가 이혼 전도사는 아니에요. 이혼을 하면 불행할 개연성이 아주 높지만 이혼하지 않는 것이 더 큰 불행을 자초할 수도 있기 때문에 대법원 판례는 절대로 이혼하지 않겠다는 약정은 개인의 자유를 극도로 제한했기 때문에 반사의 질서행위에 해당하여 무효라는 게 판례입니다. 예. 그 다음에 2번은 반복이요. 사실대로 정한 초가기 때문에 반사의 질서행위에 해당하여 무효. 그 다음 3번은 이중매매는 계약 자유의 원칙상 원칙은 유효해요. 제2매수인이 이미 매매했다는 것을 알았다 해도 단순 악이요. 이중매매는 유효하다. 제2매수인이 매도인의 배임 행위에 적극 가담해야만 반사의 질서행위로 무효가 됩니다. 적극 가담이란 이야기는 단지 알았다는 이유만으로 적극 가담이 되지는 않아요. 알고 적극적으로 권유, 요청까지 해야만 적극 가담이 된다. 그러므로 1번은 알고 있었다는 사유만으로 이중매매는 무효가 되지는 않죠. 예. 그 다음에 네 번째요. 네 번째는 판례가 다운계약서란 용어를 사용한 적은 없지만 읽어보면 다운계약서란 표현을 알아볼 수 있습니다. 단지 매매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다운계약서를 작성했다는 그 이유만으로 반사의 질서행위다? 아니다. 아니에요. 그럼 이렇게 묶어볼게요. 이 부분이 다운계약서를 작성했다는 걸 알아보시면 된다고. 양도소득세 일부를 회피할 목적으로 매매계약서에 실제로 거래한 가액보다
낮은 금액을 매매대금으로 기지한 경우까지 묻것이고, 다운계약서 작성했다는 걸 모르시는 분 손 한번 들어보십시오. 오늘 합숙해야 됩니다. 합숙할 분 한 분도 없네. 반사의 질서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가 판례입니다. 그러므로 무효이다라고 돼 있어 틀렸네요. 그 다음에 5번은 첫째 줄 마지막 추인에 체크하고 끝입니다. 다시 민법 139조의 무효행위 추인은 상대적 무효를 추인하지 절대적 무효를 추인하지 않아요. 우리 시험 범위의 상대적 무효는 두 개밖에 없습니다. 107조 진위 아닌 의사표시의 무효, 108조 통정허위 표시의 무효. 이 두 가지는 그 무효를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는 선의의 제3자 보호 규정을 두고 있는 상대적 무효이기 때문에 추인할 수 있지만, 나머지 무효는 전부 절대적 무효이기 때문에 추인하지 못해요. 절대적 무효의 대표적인 예, 103조 반사의 질서행위, 그 예시규정 104조 불공정한 법률행위, 그리고 강행법규를 위반하여 무효인 법률행위는 절대적 무효이기 때문에 추인하지 못해요. 그래서 추인하여도 새로운 법률행위를 한 효과가 생길 수 없다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옳은 지문이에요. 추인하지 못한다는 표현이기 때문에. 그 다음 오른쪽 12번입니다. 반사의 질서의 법률행위로 무효인 경우를 모두 고른다면 다툼 판례. 자, 기억이요. 이미 매매된 부동산임을 알면서의 체크요. 부동산을 정여받은 경우 정여의 체크요. 알면서 바로 여백에는 적극 가담 X. 단지 알고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이중매매가 반사의 질서행위는 된다 안 된다? 안 돼요. 근데 제1행위도 제2행위도 매매에 국한되지 않기 때문에 정여도 적극 가담해야만 반사의 질서행위가 되는 거예요. 단순 악의는 원칙 유효하다. 그 다음 니은 조금 전에 안 읽었으니까 한번 읽어볼게요. 상식이잖아. 처음부터 보험사고를 가장하여 보험금을 취할 목적으로 체결한 보험계약은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 질서를 위반했죠. 예. 그 다음 디귿 민사소송 체크하시고 끝이에요. 몇 해 전 대법원 판례가 형사소송, 형사사건의 성공보수약정은 사회적 무리를 빚기 때문에 이제는 그만하라 라고 2015년도에 판결을 내렸어요. 근데 그 이전까지 소급하여 적용하지 않는다는 것이 판례 입장입니다. 2015년 그 판례가 나온 이후로는 더 이상 형사사건은 성공보수약정을 해서는 된다 안 된다? 안 돼. 반사의 질서행위예요. 근데 민사사건은 반사의 질서행위에 해당한다는 판례 없습니다. 예. 민사사건이기 때문에 즉 반사의 질서행위 아닙니다. 그 다음 리얼은 첫째 줄 마지막 허위 진술 체크하시고 소송에서 사실대로 정언해 줄 조건 소송에서 사실대로 정언해 줄 것을 조건으로 금전적 대가와 결부된 것은 초과 반사의 질서행위 이인의 반사의 질서행위 아니다 하고 급부의 상당성 여부를 따지지만 사실대로 정언이기 때문에 허위 진술은 진술 자체가 허위이기 때문에 급부의 상당성을 따지지 않아요. 초과 이내를 따지지 않고 반사의 질서행위입니다. 예. 그 다음 미어미어 중개인과 의뢰인 간의 직접 거래 행위를 금지한다는 규정은 있지만 대법원 판례가 이는 강행법규 중 단속 규정에 불과하다는 것이 대법원 판례 입장입니다.
금지 규정이. 그럼 103조가 아닌 개별 규정에 금지하는 규정을 두고 있기 때문에 단속 규정이라 말이 강행법규라 말이에요. 103조는 적용하지 않기 때문에 반사의 질서행위다 아니다? 아니에요. 자, 넘기시고 자 14번을 확인하는데 요약집 20페이지에 이중매매의 법리를 지금부터 확인합니다. 갑이 자기 소유 X 부동산을 을에게 매도하고 매매대금을 수령하였으나 이를 알고 있는 병이 적극적으로 권유하여 적극적 체커, 권유의 체커요. 갑으로부터 위 부동산을 매수하고 소유권 이전 등기를 격려하였다. 틀린 것 다툼 판례요. 자, 지금 문제 자체가 적극 가담을 전제하고 있습니다. 1번 매도인 갑과 제2 매수인 병 사이의 매매 계약은 적극 가담이기 때문에 반사의 질서행위에 해당하여 무효다. 자, 2번 제1 매수인 을은 매도인 갑에게 소유권 이전 체커 채무 불이행이요. 을 이유로 매매계약을 해지하고 해제의 체커요. 계약 체결 당시가 아니라 불능 당시의 시가를 불능 당시의 시가 체커요. 손해배상 청구 체커요를 할 수 있다. 예, 정리. 불능 당시 시가까지는 욕심내지 마시고 정리한다면 이중매매가 적극 가담 반사의 질서행위에 해당하여 무효가 된 경우 제1매수인 을은 매도인 갑에게 채무불이행 책임을 물어 계약 해지하고 손해배상 청구하거나 또는 불법행위 책임을 물어 손해배상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그중에 채무불이행 책임을 물어 계약 해지하고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다는 지문이 2번이요. 3번 대법원 판례가 이중매매가 반사의 질서행위에 해당하여 무효인 경우 채권자 대위권을 행사하지 채권자 취소권을 행사할 수 없다가 판례예요. 그러므로 3번 제1매수인 을은 매도인 갑을 체커 대위요 하지 않고 틀렸고 제2매수인 병에 대하여 체커 직접이요 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 그것도 틀렸습니다. 먼저 직접 말소 등기 청구할 수 있다가 왜 틀렸는가 하면 제2매수인 병 명의의 등기가 무효라 할지라도 제1매수인은 등기하지 않아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했기 때문에 소유권자가 아니기 때문에 제2매수인 병의 소유권 이전 등기는 제1매수인 을에 대하여 해가 되는 등기 아니에요. 어떤 등기부란 공적 장부에 무효인 소유권 등기가 있다면 누가 말소 등기 청구하는가? 소유자가 말소 등기 청구해요. 직접 말소 등기 청구할 수는 없다. 판례는 채권자 대위권을 행사한다. 매도인을 대위하여 제2매수인 명의의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말소 등기 청구할 수 있다가 판례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 첫째 줄 마지막 채권자 취소권 체커, 마지막에 없다의 체커, 이중매매가 반사의 질서행위로 무효인 경우 제1매수인은 매도인을 대위하여 제2매수인 명의의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말소 등기 청구한다는 채권자 대위권을 행사하는 것이지 채권자 취소권을 행사할 수 없다가 판례입니다. 마지막이요. 자, 다섯 번째는 여러 차례 강조했던 이야기. 칠판이 심심하니까 한번 적어 볼게요. 자, 예시하여 갑을 간에 매매하고
소유권 이전 등기하고 있다면 이 매매계약이 유효하다면 소유권을 취득할 것이고 등기의 공신력은 인정하지 않지만 이미 권리를 가진 자와 거래한 자는 등기의 공신력을 부정해도 소유권을 취득하는 데는 아무런 문제 없어요. 왜? 이미 권리를 가진 자와 거래한 제3자이기 때문에. 근데 만약 이 매매계약이 무효등이 됐다면 등기된 을이 무권리자란 말인데 무권리자와 거래한 자는 원칙적으로 권리를 취득하지 못함이 원칙이다. 왜? 등기의 공신력을 부정하고 있기 때문에. 등기의 공신력을 부정하는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법률이 이 제3자를 보호하겠다는 규정을 두고 있는 경우가 있다. 제3자가 보호된 것은 법률상 보호된 것이지 왜 아니에요? 법률상 제3자가 보호가 된다면 무권리자로부터 권리를 이전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권리를 취득할 수 있는 예외가 있다. 법률이 제3자를 보호한다는 규정이 8가지가 있어요. 우리 시험 범위에는. 비정상적 의사표시 4가지, 비진의 표시, 통정허위 표시,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 사기강박에 의한 의사표시, 계약의 해제 표현들이 가등기 담보 명의신탁이야. 이 8군데에만 이 제3자를 보호하겠다는 규정을 두고 있어요. 비정상적 의사표시 4가지는 이 제3자가 선의이기만 하면 보호하겠다. 무과실은 요건이다? 아니다? 아니에요. 계약의 해제는 소급하여 무효가 되기 때문에 제3자가 불측의 손해를 입을 우려가 있어 민법 548조 제1항 단서에는 계약의 해제는 제3자의 권리를 해하지 못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민법 규정, 법률상 보호되는 제3자는 해제하기 전에 거래한 제3자를 말합니다. 그냥 제3자의 권리를 해하지 못한다는 말은 선의하기를 따진다 안 따진다? 안 따져요. 이 규정을 판례가 확대 적용하고 있어요. 해제는 했지만 아직 말소 등기하기 전 거래한 제3자가 있다면 판례는 제3자가 무엇인 경우에만 보호하겠다? 선의만이요. 표현대리는 상대방을 제3자라 규정하고 있어요. 표현대리가 성립하면 본인이 전적인 책임을 져야만 하기 때문에 표현대리 행위의 상대방 제3자는 비난의 여지가 없어야만 하기 때문에 표현대리가 성립하기 위해서 제3자는 선의 및 무과실이어야만 한다. 가등기 담보 등에 관한 법률은
선의의 제3자 보호 규정이 있습니다. 부동산 실명법은 명의수탁자와 거래한 제3자는 명의수탁자의 배임 행위에 적극 가담하지 않는 한 선의 악의를 불문하고 보호하겠다 라는 규정을 두고 있고, 나중에 시험장에 가실 때까지는 기억해야만 해요. 그럼 이 8군데에는 반사의 질서행위란 말이 있다 없다? 없기 때문에 반사의 질서행위는 제3자를 보호한다는 규정 없어요. 그러므로 거기에 5번을 보시면 제2매수인 병으로부터 X부동산을 전덕한 정이, 이 전덕자 정, 제3자 정이 선이라 할지라도 법률상 보호된다 안 된다? 안 되기 때문에 소유권은 취득할 수 있다 없다? 없어요. 자, 15번입니다. 갑이 자신의 부동산을 을에게 매도하였는데 그 사실을 잘 아는 병이 매도인 갑의 배임 행위에 체커 적극 가담이요 하여 그 부동산을 매수하여 소유권 이전 등기를 받은 경우에 관한 설명. 털린 것 다툼 판례. 1번 제1매수인 을은 자신의 채권 침해를 원인으로 체커 직접 제2매수인 병에게까지요. 다시 체커 불법행위 책임까지요. 을 추궁할 수 있다. 제2매수인 병이 매도인의 배임행위에 적극 가담했기 때문에 불법행위가 성립할 수 있어요. 불법행위가 성립했다면 제1매수인 을은 제2매수인 병에게 직접 불법행위 책임을 물을 수 있다는 말이기 때문에 옳은 지문입니다. 근데 단순 악이라면 없다로 가야 됩니다. 그 다음 2번이요. 제1매수인 을은 직접 체크요. 제2매수인 병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할 수 없다. 없다의 체크요. 제1매수인 을과 제2매수인 병은 직접 매매 계약한 적은 없죠. 직접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할 수는 없고, 매도인을 대위하여 채권자 대위권이요. 제2매수인 명의의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말소 등기할 수밖에 없어요. 네. 그 다음에 4번째요. 등기법 시간에 배웠네요. 진정명의 회복을 등기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 등기는 어떤 경우에 하는 것인가? 등기부상의 현재 소유권의 등기 명의인이 무권리자인 경우 진정한 권리자가 원칙적으로 무권리자의 등기를 말소등기 청구함이 원칙이지만 말소등기가 여의치 아니할 때 진정한 권리자가 무권리자로부터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하는 것을 진정명의 회복을 등기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 등기라고 말해요. 그때 이 등기를 청구할 수 있는 진정한 권리자는 이미 등기부상의 소유자로 등기되어 있었거나 등기가 되지 않아도 법률상 이미 소유권을 취득한 그 진정한 권리자만 이 등기를 청구합니다. 그럼 이중매매 법리에서 제1매수인은 등기된 적이 있었다 없었다? 없었잖아. 등기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소유권을 취득한 적이 있다 없다? 없기 때문에 이 등기는 청구한다 못한다? 못해요. 그래서 없다고 어디가 버렸나? 있다고 돼 있어 4번이 틀렸어요. 그 다음에 5번이요. 지금은 적극 가담이라 되어 있기 때문에 매도인 갑과 제2매수인 병 사이의 매매계약, 두 번째 매매는 반사의 질서행위로 무효이기 때문에 이행한 것이 불법 원인급여에 해당하기 때문에 부당이득 반환 청구하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매도인 갑의 제2매수인 병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는 체커 불법 원인 급여요. 로 매도인 갑은 제2매수인 병에게 소유권에 기한 말소 등기 청구할 수 없다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옳은 지문입니다. 그 다음 16, 17, 18은 그 두 문제의 반복들이에요. 그럼 잠시 쉬다가 28번에 19번을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